이번 시간은 황원길 조사님의 낙육당 어록 제1권 18장을 시작하겠습니다. 18장이죠. 화후에 대해서 불의 상태죠. 밥을 할 때 솥에 밥을 넣고 불을 떼잖아요. 불로 조정해서 그 물이 끓어서 밥이 되듯이 이 불이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약물, 전기, 화우에서 이 화우가 가장 이제 어렵고 중요한 건데, 이번 장에서는 그 불에 대해서, 화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낙육당 어록은 황원길 조사님께서 산에서 10여 년을 강의하시면서 많은 사람에게 질문도 대답을 하시고 이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근기가 저마다 달라요. 그래서 이 낙육당 어록에는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게 되려 저희한테는 좋다고 저는 더 느껴지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 시간에 화우의 기본적인 게 나오지만 또 뒤에 계속 나올 거예요. 전부 내용이 약물, 전기, 화우를 벗어나서 있는 거는 없으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 사는데도 전부 약물, 전기, 화우의 원리가 아니면 세상은 돌아가질 않거든요. 그래서 그 약물, 전기, 화우에 대한 깊은 이해와 더불어 자기 몸에서도 적용하고 사회 현상도 전부 이걸로 다 설명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화우를 잘하는 사람이 바로 사회에서 높은 직책을 가지고 남을 이끄는 리더가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이번 장은 화우 묘용, 화우를 묘하게 사용하는, 기묘하게 사용하는, 신묘하게 묘용하는 그것을 설루에서 다 누설한다는 뜻이에요. 누설할 설, 누설할 루, 세 루자. 누설에서 남김이 없다 이 말이죠. 더 이상 뭐 더 자세하게 설명할 게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네요. 비록 숫자가 나오면 비록 무엇 한다 하더라도 무엇 할 것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비록 말하더라도 성인께서 말하더라도 뭘요? 약은 전했지만 약물, 전기, 화우에서 약물에 대해서는 전했지만 화에 대해서, 화우에 대해서는 전하지 않았다는 이 말이 온갖 단서에 다 나오는 거거든요. 성인 전약 부전화. 자세히 연독체하면 이 말이죠. 지금 이번 장을 자세하게 연구해서 읽어서 연구하고 체득해서 이해한다면 확실히 대용이 있을 것이다 그랬네요. 대용, 현전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대용이라는 말이 이제 또 나왔네요. 화우에 대해서 크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장지에 대해서 곽웅영 선생은 본장은 지명했다, 밝게 지적했다 이 말이죠. 가리켰다. 뭐를? 연단, 단을 만들어 단을 단련하는 가운데 네 가지 종류 화후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리켰다 이 말이죠. 네 가지 종류의 화후, 즉 문화와 무화와 목욕하면서 온양하는 화와 요거 하나 따로 같이 붙어 있네요. 요거는 무엇 과죠. 화는 귀로 화로로 돌아와서 굳게 봉하는 봉고지화, 온양지와 봉고지화를 분명하게 이제 가리켰다. 그래서 이 네 종의 화우가 공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 원리로 작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하고요. 이 화우를 장악을 해야 자기 몸 상태를 봐서 알맞게 전부 몸을 조절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건 자기 자신이 해야 되는 거지 저절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화우에 대한 이 내용이 많은 단서에 나와 있지만 지금 이 황원길 조사님처럼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한 책은 별로 없어요. 또 이 책이 강의하는 식으로 이제 내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하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옆에 주석들을
한 4가지 이상, 한 4~5가지를 놓고 주석을 지금 첨가해서 지금 하는데, 주석은 참고하셔야 되고, 그 용어들에 대한 참고고, 또 100% 옳다고 주석은 볼 수는 없지만, 제가 보면 거의 기본적인 선도의 용어들이에요, 해석. 그러니까 참고하셔야 되죠. 그 원문은, 이 황홍길 조사의 원문은 이건 보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는 이제 그걸 위주로 해서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이 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네요. 수련하는 기술은, 이 말이죠. 수련하는 방법 기술은 별무타며 달리 다른 묘한 것이 없다, 이 말이죠. 단지 조절하는 것이다. 뭘요? 그 화후를 조절하는 것일 뿐이다. 요거 이하고 기로서 끝났기 때문에 요 맨 끝이 그칠 이자잖아요. 말을 그친다는 이자예요. 다만 그 화후를 조절하는 것 뿐이다. 화후를 잘 조절한다. 밥을 만들라도 불을 잘 조절을 해야 되잖아요. 처음엔 강하게 했다가 어느 정도 끓으면은 이제 약한 물로 문화로 또 끓이는 거죠. 그리고 밥이 다 됐으면 뚜껑을 덮어놓을 때 뜸을 들이고 온양 목욕하는 그런 그 여러 가지 그 불 조정하는 것으로서 밥이 만들어지고, 남녀가 사랑하는 연애하는 것도 이 화후 조절이 안 돼서 전부 연애에 실패하는 거잖아요. 이 화후 조절, 상대에 그 잘 맞춰서 화후를 잘 조절해야, 이 불이 있어야 사랑이 녹지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불장난한다, 뭐 바람 핀다 그러는 것도 불을 세게 하려고 바람을 부채질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랑뿐 아니라 사업하는 데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과 교제니 뭐니 이게 전부 화우를 잘 못했기 때문에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는 거고, 화우를 잘하면 좋은 결과. 그러니까 사회생활에서도 다 보면 서비스 산업이나 이런 거 친절하고 이러는 게 전부 이 화우작용이죠. 인체 자체도 음식을 먹으면 위장에 들어가서 다 이게 작용을 해야 되잖아요. 다 화우작용이죠. 이 우주 전체는 화우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뭐 컴퓨터는 안 그러겠어요. 그 다음에 솥과 그릇 틀이 없으면 안 되죠. 하드웨어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약물이라는 것은 에너지잖아요. 그 세 가지가 없으면 이 지구가 어떻게 돌아가나요? 그래서 이 수행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기술이라는 게 바로 그 화우를 잘 조절하는 것일 뿐이다라고 결론을 딱 맺으셨네요. 과국영 선생의 이 화우에 대한 해석은, 이건 내단술의 언어다 이 말이죠. 내단술, 우리 인체 수련하는 내단술의 그 언어는 대부분 이것이 외단술의 언어를 따라서 쫓아서 이 말이죠. 외단술의 언어를, 외단술에 있는 언어를 이식해서, 내단술로 이식해서 차용 빌려서 쓴 언어라는 거죠. 그 외단이라고 하는 것은 광물질제 같은 걸 가지고 쇳덩어리 광물성을 갖다가 불로 단련을 해가지고 그거로서 약을 만드는 그런 원리잖아요. 그 외단술이 고대에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용어들을, 쓰던 용어를 내단술로 그대로 차용해서 한 거죠. 그 원리가 같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이번 지금 하면서 느낀 게, 이게 약물전기 화우라는 게 지금 현실 전체에 다 이게 지금 작용하고 있구나. 이게 옛날에 고리타분한 언어가 아니고 지금 언어만 달라 있지 지금 우리가 그대로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죠. 하다못해 애를 낳는 것도 마찬가지죠. 연애하는 것도. 그러면 뭐 나머진 다 똑같은 거죠. 화우라고 하는 것은 본래 이것이
같이 가르친다는 거죠. 뭘 가르치는 거냐면 외단을 외단을 단련한 시때의 노화, 화로의 불의 온도를 잘 공제하는 거다 이 말이죠. 조절하는 거다 이 말이죠. 화우는 불을 잘 조절해야 밥도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내단 중에 있어서는 뭘 가리키냐면 의념과 호흡을 이 말이죠. 조절해서 배합해서 사용하는 걸 잘 조절하고 배합해서 조절하는 거죠. 의념과 호흡을 그걸 화우라고 하는 애요. 의념은 머리에 있는 그 원신이 동하면 진의가 되잖아요. 의념이요. 네. 의념, 의와 염과 그 다음에 호흡. 호흡은 이제 단전에서 쓰는 호흡과 코에서 구비로 쓰는 호흡을 잘 조절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화우라고 하는 개념을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서 다음 장에 뭐 딴 데서도 화우가 나오면 이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되죠. 의념과 호흡이죠. 의념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호흡을 적당히 배합을 잘 조절해서 사용하는 거다 이 말이죠. 화우라고 하는 것은 또한 결지라고 그랬네. 일반적으로 무엇을 가리킨다. 화우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뭘 가리키냐면 이 주라고 하는 것은 한다. 무슨 일을 한다 할 주자예요. 이마사 어떠한 일을 맡아서 한다. 맡기림자잖아요. 맡겨서 맡아서 할 때는 모두 필요하다. 이 장악하는 게 능숙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장악하는 힘. 장악해서 뭘 장악하냐? 량도라고 그랬네요. 측정이죠. 불을 지피려면 석유라고 하는 그 양이 있잖아요. 우리가 자동차를 몰고 갈 때도 속도를 빨리 하려고 그러면은 페달을 밟잖아요. 페달을 밟으면 그 안에 휘발유가 기로 변화해서 에너지로 바뀌는 것이 분량이 많아지는 거죠. 그 양을 헤아리는 거죠. 양을 측정하고 그 다음에 더불어 뭘 하냐면 선교죠. 좋은 이제 방편 기교인데 운전을 잘하려면 잘 운전하고 기교가 있어야 하잖아요. 운전사가 실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주위 사이를 다 살피고 잘 헤아려 가지고 페달도 밟고 이런 그런 기술이 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걸 장악을 해야 내가 운전해서 자동차를 몰고 갈 수가 있죠. 오직 자동차뿐 아니라 일상생활의 직장이고 뭐 부부지간의 관계, 자식 문제도 전부 이게 화우가 장악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잘 측정, 그 사건을 잘 헤아리고 좋은 방편, 선교는 좋은 방편을 장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원문의 이 화우라고 하는 게 지금 모든 것에 다 적용할 수 있음을 지금 설명하는 거죠. 연공하는 데 있어서 이 말이죠. 연공하는 데에서 각각의 그 단계에는 모두 화우를 운영하는 문제가 있다 이 말이죠. 단계마다 전부 화우를 조절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회사원 10명으로 시작해서 50명으로 할 때하고 100명으로 할 때 1000명, 10,000명 회사원 직원 들 때마다 그 단계가 다 다르잖아요. 화우를 운영하는 방법이. 그것처럼 공부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주석에 손장로의 주석은 먼저 현규를 넣는다고 그랬는데 앞에서 리케하고 감케를 설명하면서 감케를 갖다 현관일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약물 전기 화우에서 전기는 솥과 그릇인데 솥과 그릇에 화로에 그 현관규가 있다는 거죠. 감케 속에. 그렇기 때문에 먼저 현규를 얻고 뒤에 약물
약물을 분별한 그 다음에 다시 뭘 밝혀야 되냐? 화우를 밝혀야 되라는 말이죠. 그래서 정기, 약물, 화우를 밝혀야 된다. 솥이나 이런 게 있어야, 솥과 그릇이 있어야 거기다가 약물을 집어넣죠. 돼지고기를 집어넣어서 삶던가. 그 다음에 이제 물을 붓고 불을 떼야죠. 불이 없으면 이 세상은 뭐 아무것도 돌아가는 게 없는 거죠. 부라고 하는 것은 해석 안 한다고 그랬어요. 연단, 단을 단련하는 데에는 있다. 뭐가 있어요? 문화가 있고, 무화가 있고, 목욕 온양하는 화가 있고, 봉고, 귀로, 화로로 돌아와서 봉고하는 화가 있다. 이것이 그 대교야. 큰 법도다 그랬네요. 그러니까 이 연단하는데 이 화후에는 문화, 무화, 목욕, 온양하는 화가 있고 귀로 해서 봉고하는 화 네 가지를 기본적으로 이제 기억을 해 두셔야 되죠. 그 뒤에는 이제 그 네 가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겠죠. 그냥 화후만 알지 화후가 뭐냐고 하면 아무도 대답을 못 해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 이해가 잘 안 되니까. 그리고 이것이 현실에서 다 이 사물을 살피거나 정치, 경제 모든 걸 살필 때 이런 원리 가지고 바라보는 안목을 키워야 되는데 그건 더구나 어렵죠. 안 살펴본다. 동자네요. 알동자죠 이게. 화에 이 득은 강조 같아요. 불을 분별해서 아는 것이 알동자니까. 불을 분별해야죠. 문화가 있고 무화가 있고 이런데 이게 각자 어떤 단계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걸 잘 분별해야 하는 것이 아주 필요하다 이 말이죠. 필요함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관건, 열쇠는 이 화우를 운영하는 열쇠는 제 어디에 있냐면 영활하게 운영하는 데 있다 이 말이죠. 자기 머리가 영활하게 운영하는 데 있다는 거죠. 그 상황에 맞게 대처하는 데 있다는 거죠. 상황이 다르면 반대적으로 이 영활하게 운영한다는 거는 뭐 정신과 의사가 환자가 오면 환자 얘기 듣고 머리를 잘 굴려서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 그 머리를 굴려야 되잖아요. 그 환자에 대해서. 하다못해 가게에서 물건을 살 때도 그 파는 사람이 머리를 잘 굴려야 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맞게 그 사람에 맞게 그 형편 처지에 맞게 잘 운영하는 게 그게 화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변화와 통하는 거죠. 상황에 맞게 변화가 일어나면 그걸 또 통해야죠. 바둑이라는 게 대표적이죠. 바둑이라는 게 한 수 한 수 놓고 초반 중반 끝인데 거기에 영활 운영 안 하면 지는 거죠. 그 무화라고 하는 건 이 무라고 하는 게 무장이고 전쟁하는 장수기 때문에 이건 강하게 공격하는 거잖아요. 문화라고 하는 건 부드럽게 하는 거니까 수비적인 거죠. 그 이게 어디에나 다 적용이 되는 원리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이 선도가 이제 조금 깊이 이해될 수가 있는 거죠. 선도 철학이라는 게 별로 없잖아요. 이게 현실의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는 건데 아주 과학적인 거죠, 대략. 요 부라고 하는 것은 또 설명 안 한다고 그랬죠. 대저 무릇 이렇게 했는데 그냥 무화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이죠. 이 무화라고 하는 것을 먼저 설명했네요. 어디에 이용하는 거냐, 어떤 때에 쓰는 거냐, 무화는 무엇을 이용하는 거냐. 무화는
어떻게 이용하는 거냐 이런 거네요. 또 어떻게 이용하고 또 어느 때에 이용하는 것인가라고 질문했네요. 무한은 어떻게 사용하고 또 어떤 때에 그걸 항상 그 때라는 건 있으는 거니까 사용할 때가 있는 거니까요. 전쟁할 때가 있고 수비할 때가 있고 공격할 때가 항상 모든 게 때가 있잖아요. 일상생활에 모든 게 다 때로 시간으로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 무한은 어떻게 사용하고 어느 때에 이용하냐 언제 그 언제 이제 보내 마땅히 이 말이죠. 그 처음 하수할 때 하수라고 하는 건 처음 공부할 때죠. 손을 내릴 때니까 처음 공부 시작할 때는 자기 참선하려고 앉아서 있으면 자기 머리에 정신이 아직 모아있질 않죠. 정신이 하나로 이렇게 집중이 돼 있어야 되는데 처음 이렇게 하수할 때는 정신이 잘 모아지질 않죠. 정신이 하나로 이루어지게 되면 하사불성이요. 무슨 일을 이루지 못할 거냐. 그 정신이 아직 모이지 않았다. 집중이 안 됐다 이 말이죠. 그리고 호흡, 숨 쉬는 것도 아직 잘 조절이 안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쉬는 정신이니까 머리에 있다고 그러면 숨은 이제 단전에 있는 그 숨을 말하는 거잖아요. 원래는. 근데 코로 숨 쉬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 정신이 아직 모아지지 않았고 호흡이 아직 조절이 안 됐다. 코로 들이쉬는 호흡이 잘 조절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신과 이 기가 숨을 쉬는 그 기가 이 두 가지가 아직 사귀지 않았다요. 미자가 많이 나오죠. 앞에서도 계속 미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요 미자는 아직 무엇하지 못했다 이 말이죠. 상단전의 신과 하단전의 기가 아직 사귀지 못한 상태라는 거죠. 누구나 이렇게 앉아 있으면 다 이런 걸 느끼는 거죠. 대략 가슴이 꽉 막히면 뭐 사귀게 하려고 해도 힘들죠. 이때는 마땅히 이러한 상태에 있을 때는 마땅히 조금 착의 뜻을 둔다 이 말이죠. 그리고 생각을 대략 탁인한다. 긴이라고 하는 건 좀 긴장해서 굳게 한다. 굳게 할 긴자잖아요. 네. 힘을 들여서 정신을 들여서 신과 기를 합하게 한다는 거죠. 곧 이게 이때는 건 뭐냐면 수식법, 숫자를 세는 거죠. 수식법으로서 이로써 일으킨다. 강루라고 하는 걸 일으킨다. 이 강루라는 게 해명경이나 천선정리에 나오는 용어인데 강루가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강루를 일으킨다고 그랬는데 수식으로서 강루를 일으키는 이것이 곧 무하라고 그랬어요. 수식이라고 하는 건 숫자를 세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팔다리 운동하거나 손을 들고 내리고 하는데 10번 하는데 그냥 적당히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숫자를 세게 되면 정신이 모아져요. 더 강하게. 뭐든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숫자를 세니까 그 숫자 세니까 정신이 모아져야 숫자가 하나 둘 셀 수가 있는 거지. 딴 생각하고서는 숫자를 세기 힘들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숫자를 세면서 강루를 일으킨다고 그랬는데 강루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그 시계인데 물 떨어지는 물시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간을 측정하는 장치 강루를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래서 어쨌거나 그 숫자를 세면서 강하게 숫자를 세면서 신과 기를 집중하는 거죠. 정신이 단전에 그 숨 쉬는 거하고 깊이 뜻을 강하게 둬가지고 하는 거죠. 좀 강하게. 예를 들면 남자와 여자가 덤덩해서 만났는데 사귀는데 아직 이렇게 꽉 좋아하지 않았을 때는 조금 강한 방법을 써야 된다는 거겠죠. 특별한 방법을 써서 조금 좀 마음이 서로 통하게끔 그런 게 이제 조금 방편 쓰는 게 그게 바로 이제 무화법이네요.
지금 보니까. 지금 이런 설명도 딴 단서에는 거의 없어요. 확실히 이 황공길 조사님은 청대 말에 하셔서 맨 나중에 오신 분이니까 그 앞에 있는 모든 걸 다 기본을 다 아시고 또 수행이 극도의 금액 환단에서 큰 공을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실 수 있었던 거 아닌가. 또 제자들에게 강의한 내용이니까 특별한 거죠. 이것이. 요 안은 이제 공덕 선생의 주석이네요. 이것은 바로 무화라고 하는 것의 한 종류다 이 말이죠. 지금 요렇게 하는 수식으로서 강루를 일으키는 것은 그건 무화의 한 종류에 속한다. 기타 그 밖에 다른 것이 있다 이 말이죠. 의로서 의념으로서 호흡을 지키고 이 말이죠. 의념으로서 뜻으로서 호흡을 들어가고 나가는 호흡을 잘 지키고 숫자를 세지 않는 것도 또한 이게 무화가 된다 그랬네요. 지금 황운길 선생님은 이렇게 표현하신 건데 이 공덕 선생은 이렇게 이 공덕 선생도 수련을 많이 하신 분이네 보니까. 유료 잡념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 즉 정념을 이용해서 잡념을 갖다가 배서 제거하는 것이 또 이게 무화가 된다고 그랬어요. 마음속에 잡념을 정념으로 제거하는 것이 또 무화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화우가 뭐 성명상수하는 데는 어디나 다 들어가 있는 그 단계마다 다 들어가 있는 작용이네요. 없어서는 안 되는. 그래가지고 요 미칠 태자요. 이르는 데 미쳐서 신이 조금 모이고 기도 조금 조절이 되게 되면 이 말이죠. 그러면 신과 기 이 두 가지가 대략 이제 서로 이제 사귀는 거죠. 남자 여자가 서로 뜨뜻미지근하고 아직은 사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안 생겼을 때 후원자가 돈도 좀 주고 뭐 좋은 그 밀어주면 조금 마음을 내서 이렇게 조금 이제 그런 게 무화라는 거죠. 신과 기 두 가지가 대략 이제 서로 사귀려고 한다 이 말이죠. 예, 마음을 두고. 신과 기라고 하는 건 머리에 있는 신과 단전에 있는 기죠. 이건 기본이에요. 항상 단전을 이 신이 주시해야죠. 그러나 아직은 이르지 못했다는 거 아니야? 순숙한 익숙한 경지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죠. 신과 기가 사귀는데 그 할 때는 그렇지만 또 공부를 쉬면 또 떨어져 버리죠. 아직은 이 순숙한 상태에 이르지 않았다. 남자 여자도 처음에는 뜨뜻미지고 이게 술의 둔께로 설명하는 거잖아요. 이 술의 준께. 강과 유가 사귀는데 아직 강유의 상교의 난생이라고 그랬어요. 강과 유가 서로 사귀는데 아직 생하기가 어렵다. 사랑이 일어나기가 어렵다 이 말이거든요. 남자 여자가 처음 사귈 때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질 않잖아요. 단번에. 그러니까 그 안 일어나는 그것을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무화라고 하는 방법을 쓰고 조금 서로 이제 마음을 조금 생각을 하는 게 있지만 아직 그냥 미치도록 좋아하는 상태가 아니죠. 순숙한 익은 상태가 아니다 그런 거죠. 그런 상태에 있으면 아직 충분히 익지 않은 상태에 있으면 이때는 마땅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 문화라고 하는 불로 고제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문화도 불이에요. 온온한 불이죠. 무화는 강한 불이고 그렇게 고제하게 한다. 고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반드시 돕는다는 거거든요. 문화로서 서로 잘
튼튼히 고제 견고하게 서로 하나로 이루게 돕는 거죠. 그래서 이 문화는 은염을 대략 반경한다 이 말이죠. 가볍게 내려놓는다 이 말이죠. 앞에서는 그냥 강하게 숫자 세고 뭐고 좀 집중을 했잖아요. 이때는 은염을 대략 내려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불사 같지가 않다, 비슷하지 않다. 앞에서 이 사사집착한 거죠. 숫자를 세면서 강하게 하나 둘 단전해서 집중을 해가지고 반전해서 뛰는 걸 하나 둘 셋 이렇게 세가면서 했는데, 사사 죽도록 집착 수식에 숫자 세는데 집착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이것이 곧 문화다 이 말이죠. 설명은 조금 부족하지만 대략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건지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남자 여자 연애하는 상태로 설명하면 되고, 밥을 만드는 상태로 해도 되고, 또 자기 자신이 지금 어떤 직장에서 하고 있는 거라면 거기도 다 적용할 수가 있어요. 뭔 일도 처음에 하려면 뭘 기술을 배울래도 처음에는 무화로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손에 익으면 조금 부드럽게 하는 거죠. 그런 조절하는 거죠, 그게. 그래서 아까 화를 조절하는 것일 뿐이다 그랬잖아요. 수련은 다른 게 아니고 이 불을 잘 조절하는 것일 뿐이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야전에서는 무화를 쓰고 성을 지키는 데는 문화를 쓴다. 이 말이 유명해요. 어떤 단서에서는 항상 나오는 거죠. 수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에서 나가질 않고 옛날 전쟁할 때 성을 지키는 거죠. 야전이라고 하는 건 성을 나가서 들판에서 적과 싸우는 거죠. 그 들판에 야전할 때는 무력을 사용하는 거죠. 칼과 병장기로. 근데 성을 지킬 때는 문화를 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야전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이 말이죠. 질문을 했죠. 야전이라고 하는 것은 단련하는 것이다. 신원의마를 단련하여 정과 정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이 손장로의 주석이네요. 심원의마라고 하는 건 마음은 원숭이와 같고 의라고 하는 것은 말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원숭이라고 하는 것은 윗나무 아랫나무 왔다 갔다 쉬지도 않고 움직이잖아요. 우리의 생각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의마라고 하는 이 말은 방향이 딱 정해지면 그냥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 머리에서는 심원 마음의 원숭이가 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 마음으로 내려와서 딱 하나 정하면 그때 말처럼 달리는 거죠. 그 심원음화가 서육이라고 하는 그 책의 핵심 주제어였어요. 키워드였죠, 그게. 우리도 지금 심원음화잖아요. 요새같이 이제 갱년 이제 직장을 때가 돼서 그만둬서 할 일이 없는 분들은 집에 있으면 또 마누라한테 또 하니까 어디 문 밖에 딱 나와서 서 있으면 갈 데가 없죠. 그러면은 생각으로 머리를 굴리는 거죠. 이루 갈까 저로 갈까. 그 심원이죠, 그게. 근데 저쪽으로 가야 되겠다 뜻을 정하면 말처럼 이제 그걸로 가는 거죠. 그 심원음화가 동물뿐 아니라 우리 인간도 여기서 못 벗어나는 거죠. 근데 그 심원음화를 단련을 해가지고 어떤 상태에 이르게 하냐지. 이 정하고 이 고요하고 삼매 선나 이 정이잖아요. 정이나 정의 상태에 고요한 상태에 이르게 해야 된다. 심원음화 때문에 우리가 끄달려 댕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야전이라는 건 우리 내면의 심원음화를 단련해서 고요하게 만드는 것을 바로 야전이라 했다 이 말이죠. 예를 들면 다시 설명이 들어가네요. 그 병과 그랬네요. 병과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전쟁이죠.
전쟁에서 요양하다. 전쟁이나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요양, 소란이나 뭐 반란이나 뭐 그런 것이 일어난다 이 말이네요. 예. 소란이 일어나고 지금 막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적분이 사방에서 일어난다. 도덕의 재앙, 도적들이 이 도적놈들이 있죠. 사방에서 일어나잖아요.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거나 요양, 도시가 마비되는 그런 상태의 가을이라고 그랬네요. 가을은 또 금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건 전쟁이나 이제 그런 걸 상징하죠. 그런 것 같아. 도적들이 막 그냥 사방에서 일어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나라가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갑을 어쩔 수 없이 군사 병정을 써서 병사를 써서 전쟁에서 물리친다 이 말이죠. 마군이 도적대를 물리친다 이 말이죠. 군사를 써서 곧 이것을 무화라고 한다 이 말이죠. 지금 문화와 무화를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지금 예를 들어가면서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자꾸 이 글에만 빠져가지고 옛날 일만 생각하면 안 되고 현실 지금 우리가 사는 지금 현실에도 다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런 기준에서 사물을 봐야 되죠. 그러면 지금 나라가 어떤 일에 대처해서 무화를 써야 되냐 지금이 문화를 써야 될 거냐 이런 걸 판단을 잘못하면 문제가 되죠. 요거도 미칠 때예요. 이르는데 미쳐서 간과 영정 그랬네요. 간과는 이 전쟁이 일어난 거를 무력을 써갖고 평정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편안하고 안정이 됐다 이 말이죠. 그리고 봉연도 경계하는 게 없다 이 말이죠. 옛날에는 봉화 연기 산 높은 데서 전쟁이 쳐들어오면 불을 펴 봉화하는 거죠. 연기를 피면은 저기 쳐들어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것도 그런 경보도 없다 이 말이죠.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또 마땅히 안치인민이에요. 인민들이 편안한 상태에 이제 있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각각 또 사람들이 자기 직업을 한다 이 말이죠. 처리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러나 이제 비록 불용병이에요. 군사의 위력은 쓰지 않아도 전쟁할 땐 썼지만 이제 전쟁이 끝내서 이제 편안한 상태에 있으니까 비록 병사의 위험을 쓰지 않아도 그러나 또한 불갑을 어쩔 수 없이 제방하는 거다 이 말이죠. 혹시 또 뭐가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아직은 신경 쓴다 이 말이죠. 제방을 한다 막기 위해서 방비한다 이 말이죠. 싸우는 건 아니지만 군사를 둬가지고 경비를 서게 해서 나쁜 일이 안 일어나게 제방한다 이 말이죠. 이것이 또 문화가 된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의 요건 무화가 되겠네. 뜻을 두고서 병사를 하는 거지. 무의는 아무 뜻이 없다 이 말이죠. 의도가 없다. 유의 무의이자라. 그 상황이 문화를 하다가 지키다가 전쟁이 나면 무화를 쓰는 거고 아니면 그냥 문화를 쓴다 이 말이죠. 요 진영영이라고 하는 분이 말하기를 이 근대 중국의 도사님인데 굉장히 저서가 많아요. 또 학술도 깊으시고 수행도 깊고 진영영왈 돌아가신 지는 오래됐죠. 이분 책에 어떠한 것이 바로 무아인가 이분은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타기정신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정신을 갖다가 타기한다는 거죠. 예, 조금 정신을 뭐라고 하나 정신 차린다 이 말이겠네요. 예, 자기 정신을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 타기해서 잡념을 갖다가
소재 제거한다 이 말이죠. 그런 다음에 몸을 단정히해서 바르게 앉아가지고 심식상의한다 그랬어요. 마음과 숨을 서로 의지하게 하는 요 심식상의라고 하는 게 말은 간단해도 이게 선도의 핵심 비밀이에요. 심식상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심식상의하는 그것이 바로 지금 이분은 무아라고 그랬어요. 또 어떠한 것이 문화가 되는가? 문화는 온몸을 방송 다 이완시키고 다 온몸의 힘을 다 빼고 눈을 감고 눈을 빛을 머금고 눈 속에 머물러서 감아서 안을 지킨다 이 말이죠. 그리고 면면한 게 뭐 있는 것도 같고 묵묵한 게 없는 것도 같은 그런 상태를 문화라고 지금 이렇게 규정을 하셨는데 조금 어렵죠, 내용이.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앞에 거와 비교하면 대략 와닿는 얘기예요. 예. 만약 그랬네요. 백성이 편안하고 물이 이 부자인데요. 물산이 풍부하다. 백성들이 편하고 이 물건들이 잘 만들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뭐 쌀이고 뭐고 필요한 것들이 풍부하다. 풍부할 부자네요. 이 부자. 그리고 우순풍조예요. 비도 순조로워요. 비가 필요할 때 순탄하게 내리고 또 바람도 적정히 조절이 돼서 그리고 들에는 닭이나 개들이 놀래는 게 없다 이 말이죠. 놀래서 그냥 그런 게 없고 사람들도 드물다는 거죠. 최서지 송 그랬네요. 작서인데요. 이 다람쥐라고 그러네요. 다람쥐처럼 소송하는 게 드물다. 서로 싸워가지고 재판 걸고 뭐 소송하는 게 드물다. 굉장히 편안한 거죠. 이때는 아주 태평성세가 되는 거죠. 이런 게 없으면 이때는 가히 문화나 무화를 쓰지 않는다 이 말이죠. 논리가 맞잖아요. 무화는 강하게 집중하는 거고 문화는 부드럽게 하는 건데 그것마저도 놔버린다는 거죠. 몸 상태가 그렇게 되거나 나라의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때는 오로지 뭘 사용하냐면 온양하면서 목욕하는 이 불을 쓸 뿐이다. 사용할 뿐이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무의로 자연스러운 법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무화 문화 지금 온양 목욕지화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를 했네요. 지어 목욕을 했어요. 목욕에 이르러서도 이 말이죠. 두 가지가 있다. 목욕에는 두 가지가 있다. 뭐냐 하면 자축인묘에 묘의 목욕이 있다. 이 말이 있거든요. 왜 이 말이 나오냐면 이 등으로 올라가잖아요. 백회로. 그리고 또 앞으로 인맥으로 내려오는데 등의 협척에 이 묘자리에 위치가 묘자리고 앞에는 유가 되죠. 대응자리니까 묘의 에너지가 이르면 여기서 목욕을 해야 된다. 또 내려오면서 유의 강궁에 내려오면 거기서도 목욕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 목이라고 하는 이 한문을 보면 나무 옆에 물이 있잖아요. 물은 나무를 보면 나무를 타고 올라가잖아요. 근데 욕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계곡에 물이 있잖아요. 그 계곡의 물은 내려오는 물이잖아요. 계곡을 통해서. 그래서 올라갈 때는 목이고 내려올 때는 욕인데 또 일반인이
할 때도 마찬가지죠. 목욕할 때 이 몸에 있는 목욕탕에 가서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가 있는 게 욕이고, 물 속에 들어가서 살을 불린 다음에 나와가지고 때를 민 다음에 물 퍼서 몸에다가 붓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욕이 되겠네요. 못가요. 비슷한 말이네요. 묘목욕이라고 하는 것은, 묘의 자리에서 목욕한다는 것은 옛날 그 역법에서는 12지지이다 이 말이죠. 옛날 역법의 12지지로서 설명을 하는데, 자축인묘진사오미 신유술해라고 하는 12지지가 있다. 이걸 가지고 표시한다는 거죠. 뭘 표시해요? 음과 양이 바뀌는, 전환하는 시간과 주기를 표시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앞에 12지 중에 6지, 6지는 뭘 대표하냐면 양기를 양을 대표하죠. 자축인묘진사니까. 그래서 점점 양기가 생겨가지고 왕성한 데 이르면 다음에 쇠해지는 주기가 된다. 자축인묘진사 5까지 오면 양이 극도로 발전해가지고 다음에는 이제 음이 발전하니까 양이 쇠해지는 거죠. 누구나 다 이건 뭐 1년 12달을 봐도 그런 거고. 근데 인체에다 지금 대응한 거예요. 뒤에 육지는 뭘 대표하냐면 음기가 점점 생해서 지극히 왕성해졌다가 쇠퇴해지는 주기를 대표한다. 그러나 단도에서 좌오등과 같이, 좌오등은 이 단도 지금 수련해서 이 좌오등과 같은 이런 것은 아울러서 아니다라는 거죠. 확실하게 가리키는 게 아니다. 이 몸뚱아리에서 일어나는 자축인묘진사는 확실하게 가르치는 게 아니다. 뭐냐면 일상생활 중에 주기성적 시간, 우리가 하루 24시간 12시 우리가 일상으로 쓰는 그런 시간을, 주기성의 시간을 가리키는 게 아니다. 이것은 뭘 가리키냐면 단을 단련할 때 음과 양이 전환하는 그 시간을 가리키는 거다 이 말이죠. 고로 단도에서 묘목욕이라고 하는 것은 뭘 표시하냐면 자에서 진 양화가 나아가서 묘시에 이르는 거, 여기 자축인 묘에 이르는 거. 그 묘에 이르면 이때의 양기가 발생해서 자꾸 자에서부터 발생해서 계속 발생해서 장차 왕성해지는 때다는 거죠. 자축인 묘까지 오면 양기가 아주 왕성해지는 때라는 거죠. 그리고 이미 도달했다는 거예요. 음과 양이 균형을 잡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양이 3개면 음이 3개처럼 음양이 균형이 잡은 상태라는 거죠. 평형이 된 거죠. 이때는 반드시 개시해야 된다. 양화를 나아가게 하는 것을 정지해야 된다. 멈춰야 되고 휴식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묘목욕과 유목욕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주천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12개로 자축인묘진사오미 12지로 나눠서 주천을 운행하는 거죠. 이게 이제 해명경에 자세하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죠. 그렇게 휴식을 안 하게 되면, 그렇지 않으면 곧 양기가 너무 지나치게 왕성하게 된다 이 말이죠. 양기로 하여금 너무 지나치게 하게 한다. 그래서 양기가 지금 생에서 자라는 그 나머지 여세가, 세력이 자연히 뭘 하게 하냐면 양기를 점점 계속해서 증가하게 해서 머리에 있는 오시에 이르게 되면 양이 지극히 왕성한 상태에 이르게 돼서 머리까지 이르게 되면 양이 지극해지면 또 음이 생한다 이 말이죠. 고로
오시에 퇴음부를 개시한다 이 말이죠. 이때는 곧 고요한 상태로 있으면서 음을 기른다. 그래서 이제 내려오면서 유의 자리 목욕에 오게 되는데, 이때는 뭘 가리키냐면 태음부에서 음부로 내려와 물러나서 유시에 이르면 이때는 음이 이미 경유했다는 거죠. 음이 자라고 양이 이제 소멸하는 자리에 이르러서 어디에 이르게 되냐면 음과 양이 분량이 같은 균형을 잡는 반반, 음량이 반반인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도는 상현이고 여기는 이제 하현 이렇게도 표현하는데요. 이때는 또 반드시 정지해가지고 태음의 공부를, 음을 물러나게 하는 공부를 정지해야 된다. 이로써 면하게 된다. 음이 너무 지나치게 성한 걸 면하게 한다 이 말이죠. 남아있는 영양이 장차 음기로 하여금 계속해서 증장해서 자시에 이르면 음이 극해진다. 자시는 수의 자리잖아요. 음이 극해지면 거기서 다시 일양이 또 발생해서 또 묘로 올라가고 또 머리 오루에서 또 이렇게 돈다는 거예요. 주천하우의 굉장히 중요한 지금 이 비밀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에 완성한다. 하나의 그 주기적인 순환, 동맥으로 올라갔다 인맥으로 내려오는 그런 순환을 완성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계속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면서 이 약이, 소약이 대약으로 변하는 거죠. 더 강렬한 약으로 변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 또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데 여기서 또 설명 안 하고 또 계속 설명할 거예요. 이 주천하우가 동맥과 인맥으로 올라가는데 이게 비밀이 여기 있어요. 성인이 되는 비밀이 여기 있는데 단서에 설명은 돼 있지만 비밀을 누설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쪽 에너지가 좋고 그런 사람, 젊은 사람들이 추천하고 뭐 이런다는데 위험한 게 있어요. 잘못하게 되면. 공부가 도고마성이라고 도가 높을수록 마가 성한다고 그랬잖아요. 당연한 원리가 있는 거죠, 그게. 도가 높을수록 마가 성하다. 사업도 조금 했을 땐 괜찮지만 자꾸 커지면 적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서로 잡아먹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걸 다 이겨내야 커지는 거거든요. 모든 건 안 그런가요? 뭐 권투도 그렇고 스포츠도 그렇고 다 어느 단계에 이르면 적을 자기가 극복해내야 자기가 커지는 거거든요. 공부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모든 원리가 다 같은 거죠. 그래서 묘목욕에 이제 이르게 되는데 이것은 진양화에서 나아간 것이 지극한 상태다 이 말이죠. 근데 저도 여기서 약간 좀 이해가 덜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묘목욕까지 이제 기가 올라오면 걱정되는 게 뭐가 되냐면 그 올라간 것이 다시 또 올라가려고 그러잖아요. 올라가는 성질이 있잖아요. 그래서 양이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 있는데 다시 올라가는 게 걱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여기서 멈춰야 된다는 거죠. 그 양기가 그냥 계속 올라가게 하면 안 되고 멈춰서 음과 양이 딱 균형을 잡았으니까 거기에서 충화지기가 발생해서 아주 좋은 현상이 일어나요. 이제 그게 또 단서에 설명이 돼 있죠. 그 묘하고 유가 그런 상황, 그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아주 이걸 법칙을 지키지 않으면 여기 해되는 게 적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축인묘에서 묘까지 왔으면 양기가 막 올라가는데 그때 좀 멈춰줘야 된다는 거죠. 그냥 놓으면 그냥 가속도로 붙어가지고 문제가 생긴다. 그 해로움이 적지 않게 된다 말이죠. 그 때문에 정부해서 쓰지 않는다 이 말이죠. 여기에 멈출 정리잖아요. 정거장의 그 부적처럼 멈춰가지고 쓰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 상태에서 조금 따뜻하게 그 양기를 기르는 것으로서
족하다 이 말이죠. 이게 이 동맥으로 인맥으로 내려오는 사람들은 이걸 깊이 연구를 해야 되고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세심하게 살펴야 되고 이 원리를 이게 비밀이 돼 있으니까 명확하게 설명한 데가 없어요. 그나마 지금 제가 단서책을 조금 봤지만 이 황원길 조사님처럼 이렇게 설명한 것도 못 봤어요. 이때 비록 공을 정거장 멈춘다고 하더라도 이 말이죠. 그러나 그 기가 올라가는 그 기기가 위로 올라가는 것은 오히려 이전과 같다는 거죠. 기기는 올라가지만 공은 거기서 멈춘다 이 얘기거든요. 기기는 위로 올라가지만 오히려 옛과 같다. 옛날 이전과 같다. 자축인 것처럼 자축인의 기기가 올라가잖아요. 그거 같이는 그 기기는 계속 올라가게 해서 위로 니환궁에 이르게 한다 이 말이죠. 기기는. 그래서 니환궁에 그 기가 올라가서 니환에 있는 음한기를 단련한다. 머릿속에 그 음한기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깨어있질 못하고 정신이 혼미하고 멍텅하고 이런 거잖아요. 음기가 가득 쌓여서. 예. 그게 다 내 혈관을 다 막잖아요. 음기가. 그거를 다 정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때다 그랬네요. 그 묘까지는 올라가서 의도적으로 올리진 않고 멈추고 있지만 그 안에 있는 그 기기는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머리까지 올라오면 머릿속에 그 양기가 음기를 제거하는 거죠. 맥히거나 나쁜 기운들을. 그래야 머리가 맑아지죠. 뇌가 환정분해가 되는 거죠. 깨끗하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네요. 황은 화물묘예요. 하물며 양기가 위로 올라간다 이 말이죠. 양기가 상승해서 바로 생기가 지극히 왕성해졌다 이 말이죠. 고로 묘의 자리를 갖다가 생해문이라고 한다 이 말이죠. 생지문, 생기의 문이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했네요. 그래서 머리까지 올라갔다 또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가슴에 내려오면 유목욕이 이제 설명이 되네요. 유목욕은 이것은 바로 태부에서 머리에서 양이 이제 약해지고 음이 자라면서 태음부 하는데 물러난 것이 지극해지면 이 말이죠.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와서 지극해지면 뭐가 걱정되냐면 이때는 물러나는데 뜻을 두는 것이 걱정된다고 그랬네요. 태음부 하는데 그 뜻이 거기다 뜻을 두는 게 걱정된다. 이게 지금 뜻을 둬야 되는데 뜻을 두는 게 걱정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장차 음기를 중궁에 거두게 된다 그랬네요. 뜻을 물러나는데 뜻을 두게 되면 뜻을 둔 그 음기가 중궁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제 이 말 같으네요. 요게 조금 이제 또 특이한 글이에요. 음기를 억제한다 이 말이죠. 음기를 억제하고 양기를 돕는다 이 말이죠. 뜻은 뭘 지키냐? 선천이나 혹은 후천의 중을 지킨다. 현관을 지킨다 이 말이네요. 그래서 음기가 중궁으로
거두는 것이 그게 안 좋다 이 말이죠. 거두게 되면 양의 단을 하여금 이루지 못하게 된다. 양단을 이루지 못한. 양의 단을 이루어야 되는데 음기가 중궁에 들어가서 뭉쳐지게 되면 양단에 음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순수한 양단을 이루지 못하는 게 걱정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공부하는 사람이 여기에 이르면 유의 강궁에 이르면 또 마땅히 공부를 쉬고 멈추고 활용하지 않아야 된다. 길을 오로지 해서 부드럽게 이르게 한다 이 말이죠. 길을 부드럽게 해가지고 따뜻하게 하고 잘 기르면, 길을 넣어서, 요 사자는 기다릴 사자예요. 천연이나 자연한 상태가 되게끔 기다린다. 이것이 바로 목욕 온양하는 화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욕은 등으로 올라가는 거고, 온양은 가슴에서 지금 강궁 강궁의 자리에서 따뜻하게 하고 양아 온양이라는 말 썼네요. 그러니까 이 목욕이라고 하는 건 묘에서 하는 거고 온양은 유에서 하는 거네요. 지금 보니까 이 용어 사용이 이것이 곧 유의 목욕이 된다 이 말이죠. 옛날 사람들은 그것을 사지문이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죽음의 문. 묘는 생명의 문이고 이건 죽음의 문이라고 이렇게 했다. 금기라고 하는 게 가을 기운이기 때문에 가을이 되면 낙엽잎이나 이런 게 다 가을 기운에 맞아서 다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는 가을 기운은 죽음을 일으키는 기운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형수도 옛날에는 가을에 자연이 가을에 생명을 죽이니까 그 사형수도 그때 죽인 거죠. 이것이 곧 내가 말하는 수렴신광 거두어 드리는 거죠. 신광을 눈의 빛 신광을 거두어 들여서 강궁의 유의 자리로 떨어뜨리는 거다. 떨어뜨리는 걸 말하는 거다 이 말이죠. 요게 지금 굉장히 지금 비밀스러운 말이 여기 이런 표현이 딴 데는 없어요. 그래서 유궁에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는 묘문하고는 비슷하지 않다는 거예요. 묘문에서는 어떻게 했냐? 묘문에 왔어서는 이 니완궁에서 오해 니완궁에서 신을 수렴하는 거하고는 같지 않다 이 말이네요. 말이 조금 약간 어려워요. 네. 비슷하지 않다. 묘문에서 니완에서 신을 거두는 거, 수렴하는 거와는 같지 않다. 그래서 묘문하고 유문하고 조금 다르다 이 말이죠. 근데 요런 표현이 딴 단서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곰씹어서 생각해야 될 대목이죠. 의로는 선천이나 후천의 중을 지킨다. 이 대만의 손장로는 이 선천의 현관일규, 후천의 현관일규를 두 개 아무거나 하나 지키라는 거죠. 근데 선천의 현관일규는 비밀인데 선천의 현관일규를 지킬 수 있으면 더 효과가 좋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길어서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